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입니다. 그동안에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간에 협의를 중재해 왔습니다. 이것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여서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왔는데 그 점을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해 왔던 것입니다. 조금만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2월 달에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규정되었던 그간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서 대기업들도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기에는 일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계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것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서 기존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반발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측에서 을지로위원회에 양측 간의 중재를 요청했고 그 중재 요청을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받아들여서 지난 2021년 6월 9일에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간의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완성차 업계에서 자동차 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가 참가를 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서는 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양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모두 참여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협의회의 실무적인 협상을 위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김필수 교수를 소통위원으로 지명해서 양측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지원하고 중재하도록 해왔습니다. 실무위원회를 6월 9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6차례 진행해 오면서 양측 간의 의견의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소통위원을 배제하고 을지로위원장인 제가 직접 양측을 불러서 최종 담판 회의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은 모두 4가지였는데 2개의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2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가 전면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서 시장 진입 비율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인 올해에는 전체 시장 규모의 3%, 내년에는 5%, 그리고 내후년인 23년에는 7%, 그리고 24년에는 10%의 시장 진입 비율을 허용하기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 진입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간의 중고차 업계에서는 중고차 사업자 거래 대수인 110만 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체 중고차 거래 대수, 당사자 거래를 포함한 전체 중고차 거래 대수인 약 260만 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컸으나, 이것도 사업자 거래 대수와 당사자 거래 대수를 합산해서 그것을 산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기준 거래 대수에 있어서도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쟁점은 이렇게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우선 중고 자동차를 매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매집에 있어서도 역시 3%에서 10%에 이르는 단계적 시장 점유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 점유율과 관계없이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완성차 업계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수많은 절충을 시도하려 했습니다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입에 따라서 그만큼 기존 중고 자동차 매매 업계로서는 시장이 잠식당하고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보상 방안으로 중고차 업계에서도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계에서 대리점을 중고차 업계에 개설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차 업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오랜 협상과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4개의 쟁점 중에 크게 2개의 쟁점에 합의하고 나머지 2개의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고 자동차 매매업의 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협상 마지막에 중고자동차 업계는 한 번 더 협상하고 절충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동어 반복이 지속될 것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과연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을지로위원회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얼마든지 협상의 자리를 만들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표명하고, 마지막으로 법률 절차에 의한 결정이 나기 전에 양측의 최종적인 결단, 또 한 번의 상생과 동반 협력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최종 협상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와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경유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서가 정리되면 여러 을지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중고자동차 업계의 양보, 또 완성차 업계의 결단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렬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양측의 입장 변화와 결단이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시장이 더욱 커지고,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편익과 권익은 더 신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합니다.